여러분, 오늘부터 내 차를 마음대로 못 타는 날이 생길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월요일에는 번호판 끝자리 1번과 6번, 화요일에는 2번과 7번 이런 식으로 요일마다 내 차를 집에 세워둬야 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동차 오부제 도입 검토에 공식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이게 시행된다면 무려 35년 만의 일입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처음입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내 번호판은 어느 요일에 걸리는지, 전기차는 예외가 되는지,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오늘 지금 이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차 번호판 끝자리가 어느 요일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고, 이란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62% 이상을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기름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공장이 멈추고 차가 못 달리고 겨울에 난방도 못합니다. 당장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이 말을 꺼냈습니다.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충격이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사회적 에너지 절약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동차, 오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이 말을 했다는 건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닙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즉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오부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봐야겠죠.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와 요일을 연결해서 특정 요일에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번호판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에 못 달립니다. 2나 7이면 화요일, 3이나 8이면 수요일, 4나 9면 목요일, 5나 0이면 금요일에 운행이 제한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차 번호판 끝자리를 확인해 보세요.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이면 화요일, 3이나 8이면 수요일, 4나 9면 목요일, 5나 0이면 금요일이 내 차가 묶이는 날입니다. 이 제도가 마지막으로 시행됐던 때가 1991년 걸프전입니다. 당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했고 한국 정부는 전국 단위 차량 10부제를 도입했습니다. 번호판 끝자리와 같은 날짜에는 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했고 4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위반 차량에 10만 원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당시 2달간 시행됐습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는 더 강력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8기통 이상 고급 승용차는 아예 운행 자체가 금지됐고 공휴일에는 모든 승용차 운행이 전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전 국민 대상으로 의무 자동차 2부제, 즉 홀짝제가 시행됐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부는 차량 운행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기차와 수소차까지 오부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관계자가 직접 밝혔습니다. 전기차는 직접적으로 석유를 쓰지 않지만 가스를 활용한 발전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만큼 간접적인 영향이 있고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이미 90만 대에 육박하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기차를 샀더니 오히려 오부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벌써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만약 전기차를 오부제에 포함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수천만 원 더 주고 전기차 샀더니 내연기관차랑 똑같이 제한받는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전기차를 제외하면 내연기관차 운전자들이 역차별이라고 반발할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경차와 임산부 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은 예외로 두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서 차가 없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은 다릅니다. 대중교통이 하루에 몇 번 없거나 아예 없는 곳도 많습니다. 차가 없으면 병원도 못 가고 장도 못 봅니다. 같은 정책이 적용되더라도 서울 시민과 지방 주민이 받는 불편함의 크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배달과 택배 등 생활 물류 서비스도 문제입니다. 지방에서 차량 의존도가 훨씬 높은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차량 오부제가 실제로 유가를 낮추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유가 상승의 근본 원인은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인데 한국 국민들이 차를 덜 탄다고 해서 국제 유가가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차량 오부제는 에너지 절약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책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고 국민 불편만 크다는 비판입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10부제를 시행했을 때 단기간에 석유 소비를 15%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 전체가 에너지를 아끼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함께 버텨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3월 19일부터 경기도 부천시가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오부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비축유를 방출하고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화하는 조치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민간 차량까지 확대하는 전국 단위 오부제는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시행일도 대상 차량 기준도 예외 규정도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중동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막히는 상황이 오면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자동차 오부제를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나뉩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성인이었던 분들은 그때의 불편함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로 35년 동안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유가가 폭등하고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량 오부제가 시행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하실 겁니까?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거나 같은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이웃과 카풀을 하거나 자전거를 꺼내거나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나라 전체가 에너지를 아끼자는 취지라면 이해할 수 있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면 생계를 위해 매일 차를 타야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막막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찬반이 엇갈리는 이슈인 만큼 앞으로 사회적 토론이 뜨겁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슈는 앞으로도 이 이슈를 계속 추적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지금 이슈를 계속 달리게 하는 힘입니다.